71세의 김정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체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옆에서 68세의 아내 박순자도 함께 팔을 흔들며 웃었다. 여보, 오늘 민수네 집에 가서 손자 얼굴이나 보자. 그러자.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쁘겠지만 부부는 40년간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으로 3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고 지금은 연금과 적금 이자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자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자랑이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 민정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막내 민호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큰아들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그럼 우리가 뭐 아픈 데라도 있나? 매일 산책하고 약도 잘 먹고 있어.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요즘 고령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문 잠그는 것도 깜빡하시고. 야,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나? 멀쩡하다고.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도 어머니가 약 먹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며칠 전에 길을 잃고 헤매셨다고 이웃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그건 그냥 잠깐. 아니에요, 부모님.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요양병원? 우리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는데? 거기가 무슨 감옥인가? 사람이 정신 멀쩡하면서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냐? 정수도 펄쩍 뛰었다. 민수의 아내 영희가 나서며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요양병원이 예전과 달라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안 간다. 절대 안 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병원에 계시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쓰러진다고 그래? 건강하다고. 아버지,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뭘 준비해?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정수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집에 간병인이라도 모시시죠. 영희가 제안했다. 간병인?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멀쩡하다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 자식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지내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사고? 무슨 사고? 가스 폭발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없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고령자 사고가. 통계는 무슨 통계? 우리는 조심하니까 괜찮다고. 정수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생각할 것도 없어. 안 간다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수와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여보, 애들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험해 보이나? 아니야, 우리 멀쩡해. 민수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이 자신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아버지,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생각? 요양병원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느라 바쁘잖아요. 부모님을 자주 돌볼 수가 없어요. 돌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서 진심이 아닌 다른 의도가 느껴졌다. 책임? 무슨 책임을 지라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게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그럼 우리가 죽으면 되겠네. 정수는 서운한 마음에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안전한 곳? 집이 제일 안전한 곳이야. 아버지, 요양병원 한 번만 견학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민수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서 저희를 걱정시키실 거예요? 걱정시킨다고? 순자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실제로 걱정되잖아요. 전화 안 받으시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고. 전화 안 받은 적 없는데. 가끔 안 받으시잖아요. 화장실 가거나 목욕할 때는 못 받지. 그런 게 아니라. 민수는 점점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두시는 게 어떨까요? 집 명예. 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절차도 복잡하니까요. 정수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버지,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세금도 절약되고 법적 절차도 간단해져요. 요즘 부동산 관련 법이 복잡해져서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민수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설득했다. 민정이하고 민호는 뭐라고 하냐? 동생들도 동의했어요. 마지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기엔. 아버지, 저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민수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수와 순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식이 갑자기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니 어딘가 이상했다. 며칠 후 민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내 영희와 함께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생각해 보셨죠? 무슨 생각? 진명의 이전 말이에요. 오늘 서류를 가져왔어요. 민수는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정수는 복잡해 보이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증여 계약서예요. 이걸 작성하시면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넘어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증여. 네, 법적으로는 증여지만 실제로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영희가 설명했다. 그럼 우리가 집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야? 순자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니까 똑같아요. 다만 세금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아버지, 저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거들었다. 세금이 얼마나 올라간다고? 많이 올라가요. 특히 고령자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설득했다. 그럼 진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몇 배는 더 내셔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정수는 망설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민정이하고 민호는 정말 괜찮다고 했어. 네, 마지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형제들끼리 나눠 가질 거니까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얘기했어요. 다들 찬성했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민정이와 민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서명하시면 되는 거야? 순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여기하고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영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정수는 서류를 받아 읽으려고 했지만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버지,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라 이해하기 어우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서명하는 거니까 알아야지. 간단해요. 집을 제 이름으로 증여하시되 부모님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민수는 대충 설명했다. 평생 거주 권리. 네,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단순한 증여 계약서였다. 그럼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쫓아내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해. 아버지, 저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부에서 언제 세금을 더 올릴지 모르니까요. 영희가 재촉했다. 그럼 서명할게. 정수는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잠깐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순자가 불안해했다. 괜찮을 거야. 민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민수는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순자도 따라서 서명했다. 자, 이제 도장도 찍으세요. 영희가 인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민수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제부터 명의가 바뀌는 거야? 등기소에서 처리하는데 며칠 걸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사는 거지. 당연하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제 집은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아내 영희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동생들이 알면. 알면 어때? 이미 끝난 일이야.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시간 정수와 순자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잘한 일인가?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우리를 속일 리는 없을 거야.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방금 전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서류를 작성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다.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정수는 낯선 사람들을 보며 당황했다. 병원 직원들이에요. 병원 직원? 왜? 아버지,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야 해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건강검진? 우리 건강검진은 작년에 받았는데 정부에서 70세 이상은 매년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최근에 바뀐 법이에요. 안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동네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밀검사는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나서며 말했다. 어르신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검사 받고 당일에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도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미루시면 안 돼요. 마감일이 있어요. 민수는 재촉했다. 그럼 옷이라도 갈아입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시죠. 민수는 부모를 재촉했다. 뭔가 이상해. 정수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아버지, 의심하지 마세요. 검사 받고 오시면 돼요. 그래도 어르신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갈게요. 병원 직원들이 정수와 순자를 부축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정수는 저항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검사 받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네요. 민수는 병원 직원들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최근에 자꾸 헛소리 하시고 피해망상도 심하시고 무슨 헛소리를 했다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병원 직원들이 정수를 강제로 붙잡았다. 뭐 하는 거야? 나.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진정제를 놓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다. 진정제? 왜? 순자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도 함께 검사 받으셔야 해요. 싫어. 집에 있을 거야. 어르신들, 저항하시면 안 돼요. 병원 직원들은 강제로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민수야, 이게 뭐야?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아버지, 검사 받고 오시면 돼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구급차에 태워진 정수와 순자는 계속 저항했다. 우리 집에 보내줘. 검사 안 받을 거야.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정수는 병원 간판을 보며 당황했다. 성심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왜 여기로 왔어?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보내줘. 검사 안 받을 거야. 어르신들, 이미 입원 수속이 끝났어요. 입원 수속? 누가 했어? 보호자분이 하셨어요. 보호자? 아드님이요. 정수는 민수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가? 우리 동의도 없이? 치매 의심 환자로 입원시키셨어요. 치매? 우리가 치매라고? 네,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건 가짜야. 우리 멀쩡해. 어르신, 치매 환자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우리 정신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병실로 가시죠. 간호사들이 두 사람을 병실로 데리고 갔다. 집에 보내줘. 우리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어르신들,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적응? 우리 집에 가야 해.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문이 왜 잠겨 있어?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 우리가 왜 위험해? 치매 환자들은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치매가 아니라고. 정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여보, 어떻게 하지?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가 우리를 속인 거야.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 시간 민수는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가셔야 할 사람들이야. 그래도 속여서 보낸 건데. 속인 게 아니야. 부모님을 위한 일이야.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알면. 알면 어때? 이미 끝난 일이야. 집은 언제 팔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놓았다. 그날 밤 정수와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서 자던 편안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병원 침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럴 리 없어. 민수가 정신 차리고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들이 자신들을 이런 곳에 버린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부모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다음 날 민수는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집 매매건으로 어제 전화드린 김민수입니다. 아, 네. 확인해보니 좋은 매물이네요. 30평 아파트의 역세권이고.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매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해야 하나요? 5% 정도 낮추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어차피 자신의 것이 된 집이었다. 빨리 현금으로 바꾸는 게 중요했다. 혹시 부모님께서는 이사 준비 되셨나요? 아,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상관없어요. 그럼 집이 비어 있는 건가요? 네, 가구 정리만 하면 됩니다. 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 며칠 후 예상대로 매수자가 나타났다. 집 상태가 좋네요.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계약 당일 민수는 3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평생 부모가 모은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횡재일 뿐이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영희가 불안해했다. 뭐가 문제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잖아. 그래도 부모님 집인데. 부모님은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시고 계시잖아. 집은 어차피 필요 없어.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우선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투자하거나 우리가 쓰면 되지. 민수는 실제로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부모의 집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다음 날 민수는 은행에 가서 빚을 정리했다. 2억 원이 빚으로 사라졌다. 남은 돈이 1억 원이네요. 1억도 큰 돈이야.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뭘 궁금해? 집이 팔린 걸 말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민수는 무책임하게 말했다. 그 주말 민수 부부는 고급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다. 유럽 여행 어때요? 한 달 정도. 좋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이에요. 부모님 덕분이야. 민수는 농담처럼 말했다.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요양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료보험으로 충당되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내면 되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민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 시간 요양병원에서는 정수와 순자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언제 올까? 곧 올 거야. 우리를 여기 두고 갈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바쁘겠지. 직장 다니고 애들 돌보고. 정수는 아들을 변호했다. 간호사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럴 리가. 뭔가 이상해.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수는 간호사에게 다시 물어봤다. 우리 아들 연락 안 돼요? 계속 전화드리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가족? 딸분이나 다른 아드님께요. 정수는 그제야 딸 민정이와 막내 민호를 떠올렸다. 민정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민정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여보세요, 민정이니? 아버지, 왜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민정이는 놀랐다. 민정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어. 요양병원? 왜요? 민수가 우리를 여기 입원시켰어. 오빠가요? 왜? 모르겠어. 갑자기 병원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데려갔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오빠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민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구나. 제가 직접 찾아가 볼게요. 민정이는 급하게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오빠, 집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오빠가 어디 갔을까? 민정이는 이웃에게 물어봤다. 민수 씨는 며칠 전에 짐 싸서 어디 갔더라고요. 짐을 싸서요? 네, 큰 여행 가방 들고 나가던데. 민정이는 불안해졌다. 그럼 부모님 집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그 집 팔렸어요. 팔렸다고요? 네, 며칠 전에 이사 트럭도 왔다 갔어요. 민정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민수 씨가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하던데. 민정이는 급히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어머니. 민정아. 정수와 순자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우리를 속여서 여기 입원시켰어. 속였다고요? 집 명의도 민수 이름으로 바꾸고 우리를 강제로 여기 데려왔어. 그럴 리가. 오빠가 왜 그런 일을? 모르겠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민정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돼. 제가 찾아볼게요. 민정이는 민수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후였다. 오빠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네, 한 달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의 말에 민정이는 어이가 없었다. 부모님 재산으로 여행을 가다니. 민정이는 막내 민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누나, 무슨 일이야? 오빠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집을 팔았어. 뭐라고? 지금 오빠는 그 돈으로 유럽 여행 가고 있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어. 형이 왜 그런 일을?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부모님은 괜찮으셔? 요양병원에서 울고 계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바로 들어갈게. 민호는 급히 귀국 준비를 시작했다. 그 시간 민수는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에요. 그래, 이런 게 인생이지. 민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곧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민호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민수가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고 말했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대표님, 가족 급사로 급히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13시간의 비행을 견디며 부모님 생각만 했다. 70대 노인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야. 정수와 순자는 막내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여기 계세요? 민수 형이 뭐라고 했어요? 민수가 우리를 속였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여기 입원시켰어. 그럴 리가. 형이 왜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겠어. 집 명의도 민수 이름으로 바꾸고 집도 팔아버렸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집을 팔았다고요? 응.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갔어.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사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계속 여기 있으라는 뜻인 것 같아.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말도 안 돼요. 형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민정이가 확인해봤는데 정말이야.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럽 여행 갔다고 하더라. 유럽 여행?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부모님 재산으로 여행을 가다니. 민호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당연히 나가셔야죠. 여기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민호는 간호사를 불렀다. 우리 부모님 퇴원시켜주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호자예요. 저희 기록상으로는 큰아드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호자를 바꿔주세요. 큰아드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간호사는 규정을 앞세웠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치매 진단? 누가 했어요? 김민수 씨가 의뢰한 의사가 진단했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의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계세요. 언제 오세요?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네요. 그럼 진단서라도 보여주세요.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는 계속 회피했다. 민호는 민정이에게 전화했다. 누나,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봐야겠어. 일단 부모님을 여기서 내보내는 게 우선이에요. 민호는 병원 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원장님, 우리 부모님 퇴원시켜주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법적으로는 큰아드님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보호자를 바꿔주세요. 큰아드님이 와서 동의해야 해요. 그 사람은 지금 해외에 있어요. 그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원장도 완강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 절차요? 치매 환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는 증거가 있어요? 의사 진단서가 있어요. 그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여드릴 수 없어요. 원장은 계속 핑계를 댔다. 민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진단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해요. 어떻게요? 법원에 진단서 공개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재진단을 받아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몇 주는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은 계속 거기 있어야 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민호는 답답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큰아드님을 찾아서 동의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불법 감금 혐의로 신고할 수 있어요. 민호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부모님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보호자가 하신 거죠? 네, 하지만 부모님 동의 없이 강제로 했어요. 치매 환자인가요? 아니에요. 멀쩡하세요. 그럼 진단서가 가짜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부모님께서 직접 증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조사해 보겠어요. 경찰은 요양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병원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서도 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호는 좌절감을 느꼈다. 누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언론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언론에요? 이런 부정한 일을 공개하면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봐요. 민호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이런 기사에 관심 있으세요? 네, 요즘 고령자 재산 갈취 사건이 많아서 관심 있어요. 그럼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내일 요양병원에 가보겠어요. 다음 날, 기자가 요양병원에 왔다. 어르신들, 정말 강제로 입원하신 건가요? 네, 우리 동의도 없이 아들이 우리를 여기 입원시켰어요.
치매 진단은 어떻게 받으신 거죠?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우리 멀쩡해요. 기자는 원장과도 인터뷰했다. 정말 합법적인 입원인가요? 물론이죠. 의사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동의서도 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군요. 하지만 기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며칠 후 기사가 나왔다. 70대 부부 강제 요양병원 입원 논란. 기사가 나가자 병원 측은 당황했다.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히 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희망을 가졌다. 누나,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계속 압력을 가하자. 하지만 민수는 아직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민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어요. 민호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형이 부모님을 속여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요. 증거가 있나요? 증여계약서는 있고 집 매매 계약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증언하실 수 있어요. 이건 복합적인 사건이네요. 재산 편취와 불법 감금 혐의가 동시에 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변호사는 바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피고인 김민수를 사기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김민수 씨,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유럽에 있었다. 해외에 있다고요? 네, 한 달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네요. 그럼 귀국하는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검사는 일단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증여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네요. 무엇이 문제죠? 거주권 보장 조항이 없어요. 단순 증여계약서예요. 그럼 사기 혐의가 성립하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검사는 또한 요양병원의 진단서도 조사했다. 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누구죠? 김민수 씨가 의뢰한 의사예요. 정식 진단을 받았나요? 아니요. 전화로 증상을 듣고 작성했다고 해요. 그럼 가짜 진단서네요. 그런 셈이죠. 검사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 갔다. 한편 민수는 여전히 유럽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여보, 한국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누구야? 민정이에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받지 마. 여행 중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민수는 태연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심각해요. 뭐라고 써 있는데? 오빠를 고소했다고 해요. 고소? 뭘 가지고? 민수는 당황했다. 사기랑 불법 감금 혐의래요.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님 일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민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여행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민수는 결국 항공편을 바꿔서 급히 귀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검찰에 소환되었다. 김민수 씨,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모님을 속여서 집을 빼앗았다는 혐의가 있어요. 속인 게 아니라 세금 절약을 위해서 했어요. 그럼 부모님께 거주권을 보장해 드렸나요? 당연히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나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보호 차원에서 했어요. 의사 진단서도 가짜로 만들었다는데요. 가짜가 아니에요. 의사가 정식으로 진단했어요.
그 의사가 부모님을 직접 진찰했나요? 그건. 민수는 말을 얼버무렸다. 전화로 증상을 듣고 진단서를 작성했죠? 부모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였나요?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그런 증상을 언제부터 관찰했나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럼 왜 정식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민수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김민수 씨, 집을 판 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부모님 요양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3억 원 중에서 요양병원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나요?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해외여행비로 사용한 것도 있죠? 그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검사는 민수의 거짓말을 하나씩 파헤쳐갔다. 김민수 씨, 부모님께 집을 팔 것이라고 미리 알렸나요? 아니요. 왜 알리지 않았나요? 걱정하실까봐. 본인 명의로 된 집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좀 복잡해졌어. 혹시 정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겠지. 가족 일인데.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불리해요.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그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사기 금액이 3억 원이고 불법 감금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부모님께 사과하고 재산을 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려드린다고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이미 많이 썼는데. 그럼 남은 돈이라도 돌려드리세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 민정이는 민수를 만나러 갔다. 오빠, 이게 뭐예요? 민정아, 부모님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뺏은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야. 잠깐 빌렸다고? 집을 팔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민정이는 화를 냈다. 민정아,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와달라고. 오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부모님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민정이는 실망했다. 그럼 너도 민호 편을 들 거야? 당연하죠. 부모님이 옳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건 오빠가 잘못한 결과예요. 민정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수, 민정이, 그리고 민호가 모였다. 형,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세금 절약을 위해서 했다고. 그럼 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 멀쩡하세요. 민호는 화를 냈다.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형이 부모님께 한 일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모님께 사과하고 재산을 돌려드리세요. 민정이가 말했다. 돌려드린다고? 이미 많이 썼는데. 남은 돈이라도 돌려드리세요. 그럼 내 빚은 어떻게 하라고? 그건 형 문제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죠.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너희들은 끝까지 내 반대편에 설 거야? 부모님 편에 설 거예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민수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민정이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어. 오빠가 너무 선을 넘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해. 두 사람은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더 크게 다뤘다. 70대 부부, 친아들에게 재산 빼앗기고 강제 입원. 요양병원 불법 감금 논란 확산.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문제가 많다.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민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괜찮아. 곧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조언했다. 이 상황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이에요. 선처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산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들까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그럼 분할해서라도 돌려드리세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김민수 씨 구속합니다. 구속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요. 민수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수와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여보, 민수가 정말 감옥에 들어갔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대한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너무 불쌍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가 구속된 후 며칠이 지나자 변호사는 민호에게 연락했다. 법원에서 부모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법정에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피해자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지만 꼭 필요해요. 민호는 요양병원에 가서 부모님께 설명했다. 아버지, 어머니, 법정에 나가셔야 해요. 법정? 네, 민수 형 재판에서 증언하셔야 해요. 민수 재판? 정수는 당황했다. 형이 부모님께 한 일을 법정에서 말씀하셔야 해요. 그럼 민수가 정말 처벌받는 거야? 네,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어머니, 형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렇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민호는 부모를 설득했다. 그럼 우리가 법정에 가서 뭘 말해야 하는 거야?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민수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수와 순자는 망설였다. 여보,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우리를 너무 많이 속였어.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 나가기로 했다. 재판 당일 정수와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증인 김정수, 박순자, 증인석에 앉으세요. 판사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의 아들입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수가 우리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나요?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해서 서류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때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집을 팔았군요. 네, 우리 몰래 팔았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병원 사람들이 와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누가 입원시켰나요? 민수가요.
우리 동의도 없이 강제로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우리를 낳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수는 말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증인, 진정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멀쩡해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해요. 근데 왜 우리를 그런 곳에 가둬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너를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너 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를 그런 곳에 가둬놓았니? 아버지.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를 팔아넘기면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니?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순자가 증언했다. 어머니,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요. 집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때도 세금 때문이라고 했고 요양병원에 갈 때도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아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낳은 아들이.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고 너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엄마.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니? 우리가 너한테 짐이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니?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 돌려줄 수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좋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니? 순자는 울부짖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판사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와 순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민호가 부모를 부축했다. 힘드셨죠? 응,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잘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거야?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 그래도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민호는 부모를 위로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이 재판을 대서특필했다. 70대 부모, 법정에서 눈물의 증언. 아들의 배신에 절규하는 노부부.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문제가 많다. 여론은 완전히 민수에게 불리했다. 그날 밤 구치소에 있는 민수는 부모의 증언을 생각하며 후회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부모님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민수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가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요양병원 원장도 불법 감금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70대 노부모를 속여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부모님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일이므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민수는 70대 노부모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통해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는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극히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친부모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편취한 재산 3억 원의 몰수를 명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판사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수는 결국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이 판결을 대서특필했다. 폐륜아 민수, 징역 3년 6월 선고. 부모 재산 편취 및 불법 감금 실형. 권선징악 구현된 역사적 판결. 국민들은 환영했다. 잘 됐다. 그런 놈은 더 오래 갇혀 있어야 해.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놈이 어디 있나?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건이 줄어들 것 같다.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정수와 순자가 복잡한 심경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보, 민수가 정말 3년 반이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정수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가 우리를 모시겠다고 했어. 민호 집에 가서 사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민호는 부모를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민호야,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너도 직장 다니고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정이는 뭐라고 하냐? 누나도 찬성하셨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죠. 그래도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민수 형이 잘못한 거지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호는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부모님 방은 여기예요. 고맙다 민호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호는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며칠 후 민정이도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정아, 고맙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겠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수는 여전히 민수를 걱정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모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집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되지. 제가 모실게요. 민호가 말했다. 그래도 너한테 부담이 될 텐데.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고맙다 민호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지내세요. 그래,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자. 민수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민정이가 말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3년 반이나 감옥에 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나중에 나오면 다시 받아줘야지. 정수는 여전히 부성애를 보였다. 아버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요. 일단은 오빠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게 먼저죠.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반성을 해야지.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오빠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한편 교도소에서 민수는 매일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동료 수감자들도 그의 사연을 듣고 혀를 찼다. 형님,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나 봐.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민수는 진심으로 후회했다. 편지라도 써보세요. 부모님이 받아주실까? 일단 써보세요. 진심이 전해질지도 몰라요. 민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께. 아들 민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용서를 구하며.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쓴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를 받은 정수와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여보, 민수가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써 있어? 순자가 편지를 읽어주었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네. 그래도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 시간이 약이겠지. 민수가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6개월 후 민수는 또 편지를 보냈다. 부모님께. 감옥에서 지낸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부모님 생각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들 민수 올림. 이번에도 정수와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민수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그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1년이 지나자 민수의 편지는 더욱 간절해졌다. 부모님께.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나가면 평생 부모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아들 민수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민수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은 믿기 어려워.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언젠가는 용서해야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2년이 지나자 정수와 순자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여보, 민수한테 답장을 써볼까? 정말. 그래도 2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진심인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써?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순자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편지를 썼다. 민수야. 어머니가 편지를 쓴다. 내가 보낸 편지들을 다 읽었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민호와 민정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어머니 올림. 편지를 받은 민수는 감격해서 울었다. 부모님이 답장을 주셨어. 정말요? 용서해 주신 건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 민수는 더욱 열심히 반성하며 지냈다. 3년 반의 형기를 마치고 민수가 출소하는 날 민호와 민정이가 마중을 나왔다.
형, 고생했어요. 민호야, 민정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하고 계세요. 형이 정말 변했는지.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정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수와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민수야.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일어나라. 정수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정말로 변했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우며 용돈도 드렸다. 형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민호가 민정이에게 말했다. 그래,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1년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밥 맛있어요? 민수의 아들이 물었다. 그래, 맛있다. 정수는 손자를 보며 웃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랑 더 자주 놀러 와요. 그래, 자주 오자.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좀 평화로워진 것 같네. 순자가 정수에게 말했다. 그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다. 민수도 정말 많이 변했어. 고생을 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까. 민수는 부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평생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 순간 정수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제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 순자도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어서 기뻐서 그래.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제라도 뭉쳤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둘러앉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으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와 순자는 늦었지만 자식들의 사랑 속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3년이 더 지난 후 민수는 작은 가게를 차려 성실하게 일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 정수와 순자는 건강하게 지내며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족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어떤 잘못도 결국은 용서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